지니스 오프닝픽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해 첫날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1% 내외 상승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 같은 경우 작년 마감할 때 이틀 연속 좀 많이 하락해서 부담이 됐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저희 많이 빠졌을 때 미국 시장의 반등 일정 부분 좀 나온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도 지금 코스닥은 좀 매수로 좀 전환된 상태고요. 거래소도 매도 많이 줄어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신권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쉬는 동안 좀 호재성 이슈가 나왔죠. 자동차 쪽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정 부분 상업용으로 쓰는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지금 현대차, 기아하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다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차 전지까지도 싹 같이 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이 입국자 제한, 또 특히 이제 관광 비자 안 주는 부분들 1월 달까지 이 부분이 좀 전해지면서 사실 목요일 날도 그 소식 때문에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추가 하락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감이 강하게 선반영됐던 리오프닝 섹터주들 조정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섹터주들도 강세입니다. 일단 바이오 섹터주들 같은 경우 1월 달에 컨퍼런스 있어서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한번 레고케미 기술 수출한 이후에 오늘 또 알테오젠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리포트가 나오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케어젠도 꾸준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바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등 비롯해서 바이오 섹터 전반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쪽들로 흐름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한전이라든지 약간 화학사들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새해 첫날 사실 이 세 가지 섹터가 어떻게 바닥을 잡는지 잘 보면서 전략 세우자 이런 의견들이 좀 거시적으로 많이 나와서 주목했는데 올라가고 있죠.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쪽도 괜찮습니다. 자, 과연 또 박진희 부장은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오늘 지니스 오프닝픽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강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가이던스 발표로 인해서 이들 종목들이 또 반격을 시도해 주는데 이때 오늘장에 좀 또 더 접근하고 싶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흥분하지 말자는 전략이 앞서서 나왔거든요. 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된 규정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기차 리스라든지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기업용 차량으로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렌탈 이런 쪽들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좀 숨통이 트였다라는 뉴스 나왔습니다. 시장이 확실히 좀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뭔가 좀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그동안 많이 급락했었던 현대차하고 기아하고요. 자동차 관련 부품사들 대부분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모비스, 위아, 현대 만도까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대체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섹터주들도 그동안 많이 빠졌었습니다. 테슬라 급락에 같이 연동을 하면서 많이 빠졌었는데요. 일단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최근에 많이 빠졌던 LNF 반등폭 많이 큰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에코프로도 반등이고요. 에코프로 BM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과 그다음에 LG화학 등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쪽이 지난달까지 계속 하락이었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테슬라 급락이라든지 또 이제 올해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서 이제 축소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소비가 좀 억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성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현대차, 기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다 강세를 보이고 2차 전지도 강세 보이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추세들이 다 많이 꺾여 있습니다. 추세들이 많이 꺾여있기 때문에 원래 추세로 회복되기에는 시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최대한 좀 잘 활용하는 단기적인 투자 전략이 지금은 좀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믿고 공격적인 투자 대응하기보다는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방어적인
트레이딩 전략 이쪽 좀 유효하게 보고 있고요. 2차전지 장비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해 조금 실적이 발주 나오고 그러면서 좀 수지가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조금 선별 투자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배터리 전반적으로 방어적, 보수적 트레이딩 전략을 주셨고 2차 전지 장비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인데요. 오늘 SL, 포스코케미칼, 현대차 5에서 6%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략 알아봤고요. 두 번째 오프닝 픽입니다. 리오프닝 약세. 오늘 리오프닝주 일제히 하락합니다. 롯데관광개발이 9%까지 약세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오늘 대한유화도 좀 많이 빠지면서 경기 민감주도 하락 반응 나오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들 일제히 하락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까지도 계속 리오프닝 섹터주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의 화두는 리오프닝이다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각국들이 이제 중국인들 관광객들에 대한 우려감, 특히 이제 코로나가 워낙 중국에서 확산이 강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시 또 자국으로 좀 옮아질 수 있는 또 변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다들 이제 빗장을 잠그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입국하는 사람들 이제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PCR 검사를 강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도 관광객 자체 이제 비자를 주지 않는 부분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장기 체류자들도 계속 이제 검사하고 하는 부분들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좀 위축이 된 모습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주가가 많이 오른 동안 뭔가 해결된 건 없었죠. 일단 뉴스 나오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계속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당장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중국인들은 빨라야 올해 말 정도 시장에서는 계속 좀 예상을 했었고요. 이번 중국의 리오프닝 조치 때문에 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사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이번 달 말쯤에 이제 춘절 지나면서 좀 피크 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리오프닝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여행, 항공, 그다음에 카지노, 면세, 화장품 이런 쪽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빌미가 분명히 된 건 맞고요. 주가가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또 역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면은 또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다시 또 기회로 보시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일정 부분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이격 조정과 차익 매물에 대한 조정으로 좀 봐주시고요.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난 뒤에 좀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다시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해당 섹터한테는 올해 내내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주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큰 방향에서 리오프닝 될 것이다라는 점. 다만 지금 방역 규제 완화로 인해서 관련한 섹터에 실망감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견이시죠? 맞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너무 이쪽으로 쏠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쪽으로 또 지금 룸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려가 있거든요. 올해는 여러분들 좀 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쭉 가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계속 트레이딩 전략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까지 얼마큼 조정받을지는 또 다른 섹터가 다시 나빠지는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중국에서 날라오는 여러 가지 이슈 이런 부분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어디까지 빠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뉴스 플로우를 계속 보시면서 바닥을 조금 더 점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주 쪽에 조정이 되면서 리오프닝주가 활짝 피어났었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 세 번째 키워드는 제약 바이오의 강세입니다. 기술 이전 이슈, 그리고 실적 호전, 양호한 실적 이슈 이런 것들이 바이오주에 영향을 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항상 1월 달은 바이오주가 좀 좋았었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레고캠도 에러를 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은 아시다시피 이제 알테오젠의 좀 강한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진 상태 속에서 목표 주가 75,000원 리포트까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 쪽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따라서 제약 바이오 섹터 쪽들로 좀 힘이 실려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이번 달 학회 이슈도 분명히 거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크지만 뭐 바이오 섹터주들은 크게 영향받지 않고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이슈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분명히 기관 외국인이 선호하는 일부 종목으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올해 임상 기대치가 있고 애로 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하시고 컴포런스 케어에 공식 초청받은 기업들 위주로 한번 흐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좀 방어적인 성격의 흐름이 오늘은 좀 나타나면서 주가 자체에 싸다라는 메리트도 같이 좀 연동을 하고요. 같은 섹터 내에 안에 있는 다른 종목들의 흐름에서도 좀 호재성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연동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수를 좀 이끌 수 있는 대형주단에서 삼바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들하고 일부 대형 SK 그룹주들 안에 있는 바이오 섹터주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 지수는 좀 리딩하고 있고요. 종목은 좀 상당히 좀 선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감기약 관련주도 확산되는데요. 하나제약, 경남제약 등도 크게 상승을 합니다. 박진희 부장은 기술 이전 관련주와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종목을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